그거 혼자 수업해야 돼? 규리는 오고? 규리, 시험이 언제야? 3일 동안 봐? 아, 빨리 보네, 여기는. 기말 아니야,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봐? 아, 방을 빨리 하는구나. 오, 그러면 10, 11, 12라고? 그럼 이때는 당연히 못 오고. 그러면 이때는 규리만 오고? 음, 그럼 영상을 찍어 놓을게. 다행이다. 한 명이랑 수업하기 힘들어. 이때는 진짜 혼자 해야 되네. 그럼 제일 꼬셔서 오지 말라고 할까? 그럼 그때 다음 주에 오면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페이지 불러줘. 어. 자, 66쪽에 85번.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얘기를 하죠, 이거.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살짝 줄여서 자를까요? 자, 전체 부피 가는 8B, 나가 9V, 단인 은인 17V가 있다, 그죠? 이 문제 풀 때 선생님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A랑 B가 각각 몇 V씩을 차지하는지를 먼저 정해놔라. 그걸 먼저 무조건 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A가 3xg이고 A가 2xg만큼 있잖아요. 이거를 A를 3A. 오케이? 자, 얘는 A를 몇 A 있다고 봐? 이거는 2A 이렇게. 그럼 B, Yg을 몇 개 있다고 보자? 요거는 B. 자, 여기 B 3Yg 이거는 몇 B? 얘는 3B. 자, 이게 몇 V입니다. 8V. 요거는요 17V.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죠. 그지? 이걸로 A랑 B를 정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다 3배 버릴까? 3배? 9A 더하기 3B는 얼마가 나오나요? 24. 7A가 7V인데 A는 V, B가 몇 V? 5V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요거는 3V가 되겠지? 얘가 5V만큼 있는 거야. 얘는 얼만큼 있고 얘는 2V만큼 있고 얘가 15V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근데 가에서 나누고 할 때 B를 얼만큼을 써요? 가에서 나누고 할 때 B가 다 사라졌는데 B Yg만큼 썼잖아. 여기 봐봐. 가에서 나누고 할 때 B 남았어 안 남았어? B 다 썼잖아. Yg. 근데 가에서 나누고 할 때는 B를 얼만큼을 써요? 2Y를 써. 그럼 변화량이 몇 대 몇 차지? 1대 2가 돼야 되죠. 가에서 나누고 할 때는 B를 Y만큼 쓰고, 그죠? 다해서 나누고 할 때는 B를 2Y만큼 쓰고, 변화량이 1대 2. 그럼 전체 부피 변화도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1대 2가 돼야 된다. 이거는 부피가 얼만큼 늘어나? 이거는 부피가 얼만큼 늘어나면 되지? 그러니까 몇 V야?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하나씩 이제 다른 것도 다 찾아놓고 들어가야 되더라. 자, 지금 보면 계속 아는 것 좀 써먹고 가자. A라는 씨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다? 1대 3으로 반응합니다. 그쵸? 그리고 자, 다해서 나누고 할 때 A를 몇 V를 다 써요? 2V를 다 써요. 가해서 나누고 할 때는 A를 얼만큼만 써야 돼? 아까 가해서 나누고 할 때랑 다해서 나누고 할 때 1대 2로 반응해야 되니까 다해서 나누고 할 때 A를 2V를 쓰면 가해서 나누고 할 때는 A를 얼만큼만 쓴다? V만큼만 쓰죠. 그럼 A가 몇 V가 남아? 2V가 남아. 아니 근데 A가 V만큼 사라질 때 B는 얼만큼 사라졌어? 그지?
AV랑 BOV가 반응하는데? 그 A랑 B랑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야? 1대 5. 그죠? 그래서 비합의 개수가 5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A를 자 V만큼 썼을 때 C는 몇 V가 만들어집니다. 3V. 근데 나의 총 부피가 9V가 돼줘야 되니까 D는 4V가 필요하다. 그럼 C라는 D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하네요? 3대 4. 그러니까 D 앞에 개수가 얼마입니다. 4.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해했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C 6X랑, 이것도 해볼까? A를 2V만큼 쓰면 얘는 몇 V? A랑 C랑 1대 3으로 반응하니까 6V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들아, A 2V계가 2Xg이에요. C는 6V계가 6Xg입니다. 자, 기억에서 분자량을 물어봤어요. 분자량은 같은 수에 해당하는 질량비가 분자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몇 대 몇이 됩니까? A는 2V계가 2Xg. 그럼 V계면 Xg 아닌가요? C는 6V계가 6Xg. C가 V계가 있다면 Xg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랑 C는 분자량이 뭐하다? 같다. 그죠? 같다. 그래서 기억이 많이. 어? 그 B하고 D 합은 6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죠, 여러분? 9. 자, 실린더 라의 부피는 19V. 네, 찾아놨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원래 이거 소리가 제대로 들어가려면 마이크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치? 이거 핀 마이크 말고 이거 헤드 모래도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되는 마이크가 소리가 잘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숨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긴 해. 그지? 장단점이 있어. 규린 질문 없어? 이거 말고는 없어? 다 해결했어? 참, 도장 찍어줘야 되는데, 이거. 혹시 여기 누가 기웃기웃거리면 쌤한테 얘기해줘? 내가 고3 애들 초콜릿 받아오라고 다 연락해놔서 애들이 왔다가 내가 쌤 수업하고 있으면 좀 뻘쭘하니까 왔다 그냥 가고 그런 애들도 있는 것 같아. 많이 받아 이게 한 50명쯤 넘게 받아간 것 같은데 더 와야 되는데. 맞아, 와야 될 애들이 많이 남았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남들한테 뭘 받는 것도 물론 기분이 나쁘진 않지만 그거보다 뭘 줄 때 더 느끼는 행복감이 더 큰 것 같아. 그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막 쌤이 저 간식 같은 거 사놓고 애들 뭐 시험 끝나면 이것저것 막 사주고 막 그럴 때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 진짜로. 저 뭔가를 해줄 때가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 신기하단 말이야. 자, 또 뭐 해줄까? 87번? 아, 이것도 하면 돼? 원래 끝까지 한번 풀어보는 거 아니었습니까? 할 수 없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87번 볼게요. 다음은 XA, YB 분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준 겁니다. 라고 돼 있어, 그치? 근데 지금 보니까 얘들아,
자, 이 문제를 풀 때 먼저 변화량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얘를 집어넣고 좀 반응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T2까지도 XA, YB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응이 완결된 건 아니지. 이제 다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자, 부피 변화. 여기는 얼만큼 증가합니까? 3. 여기는 부피가 얼만큼 증가하죠? 변화량이 몇 대 몇입니까? 2대1이다. 그죠? 2대1이다. 그러면 요거 생성물인 Y도 몇 대 몇으로 만들어지면 될까요? 2대1.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잘 들어봐요. 여기서 Y가 4g이 만들어졌다라고 본다면 여기는 Y를 2g을 더 만들어줘야 되니까 분자가 실제로는 6이 돼야 되는 거죠. 자꾸 누적되니까 2라고 하면 안 되고 4g 만들어진 거에 2g이 더 만들어지는 거니까 6이 돼줘야죠. 괜찮지? 그럼 얘가 1.5배 할 거니까 얘도 1.5배 해주세요. 얼마 나옵니까? 13.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뭐를 볼 거냐면 XA, YB 질량 줄는 걸 한번 보자고요. 자, 얼만큼 줄어요? 빙고 13.5만큼 줄어요. 그럼 여기는 얼만큼 줄어야 돼요? 27만큼 줄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원래 질량을 54. 얘는 얼마? 0. 이렇게 맞으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XA, YB가 몇 g만큼 줄 때? 27g만큼 줄 때 XC, YA죠? YA가 몇 g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4g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XC, YA는 몇 g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질량 보존. 그치? 얘는 23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괜찮지? 이거야. 오케이. 자, 나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얘가 아예 다 사라지는 경우 한번 해볼까요? 얘가 만약 분모가 0이 돼버린다면 분자는 얼마가 돼줄까? 자, 이걸로 해도 돼요. 여러분 여기 봐봐. 얘를 54g 있었잖아 처음에. 그치? 이걸 다 쓴다면 얘가 얼마가 생겨요? 8. 얘는 얼만큼 만들어지겠죠? 46. 그러니까 얘가 8이 되면 분모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얼만큼 또 변할 때 13.5만큼 변할 때는 부피가 얼만큼 늘어나면 되잖아요. 아까 분모가 27만큼 쓸 때 30 부피가 늘어나고, 자, 분모가 13.5만큼 쓸 때 1.5가 늘어났으니까 이번에도 13.5만큼 쓸 때 1.5가 늘어나서 10이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반응 전의 개수와 반응 끝나고 난 뒤에 개수비가 몇 대 몇이 돼주나요? 2대 5가 되는 거야. 4대 10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2잖아. 그럼 생성물의 개수합이 5가 돼야 되니까 n이 얼마다? n이 1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x 원자랑 y 원자랑 개수를 맞출 수 있겠다. 그죠? y 원자부터 맞출까, 여러분? y 원자 2b는 4a 더하기 얼마? a니까 얼마가 돼요? 2b가 5a. 괜찮죠? x 원자는 2a는 뭐랑 4c랑 같습니다. a는 몇 c? a는 2c.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여기다가 2c를 넣어줘. 그러니까 2b가 몇 c? 2b는 10c. 그러니까 b는 몇 c야? b는 5c. 이렇게 되는 거. 다 c로 바꾸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a 자리에다 뭐를 넣어줘? 2. b는 뭐를 넣어줘? 5.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뭐가 들어가? 2. 여기도 얼마? 2. 이렇게 해주면 되죠. 물론 c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
그럼 b가 얼마가 됐어 얘들아 아까? b가 5 그치? a는 얼마? a는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XY2 4개가 46g입니다. 하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46 그죠? Y2 하나가 얼마가 됩니다? 8입니다. 누가 괜찮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X 하나는 자 Y2가 8이니까 4분의 46에서 8을 빼면 되잖아요. 이게 얼마 나오나요? 4분의 얼마? 2분의 7? 그죠? 4분의 이게 32니까 14 그죠? 맞아요.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y 하나는 얼마가 되고요? 4. x 하나는 얼마가 됩니다? 4분의 14. 그러니까 얘를 14라고 보면 얘는 얼마? 16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y가 16, x가 14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게 빨리 나눠볼게요. 자 이게 8분의 7이죠? 여기 4만 남죠? 그러니까 답은 20분의 7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이해는 했죠. 이게 변화량으로 유추하는 게 쓰임새가 되게 많아. 그지 않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 변화량으로 푸는 걸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 알겠죠? 안 쓰면 안 풀려 변화량. 이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 지금? 애들 막 진짜 막 패딩 입고 다니던데 벌써 추워가지고. 아침에 학교 갈 때 많이 춥지. 그럼 아침에 막 뭐 입고 가? 추워서 패딩 같은 거 입고 가? 반팔 입고 가기엔 좀 추울 것 같은데. 가방에 아예 체육복 하나 넣어놔. 체육복이라.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복은 다 비슷해. 그지? 다 맞아, 다 줄 있고. 니네 거 그래도 괜찮네. 흰색이라. 줄이 흰색이라 그나마 좀 낫네. 줄이 좀 파란색 이런 거 들어가면 좀 아니야. 너 하긴 뭐 체육복 요즘은 군대 체육복 어떤지 모르겠는데 쌤 군대 있을 때는 그 체육복 색깔이 뭐였는 줄 알아? 주황색. 눈에 잘 띄라고. 도망가면 바로 잡히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진짜로. 눈에 잘 띄는 색깔. 막 국방색 이런 거 눈에 잘 안 띄잖아. 그런 체육복 입고 산에 숨어 있으면 눈에 잘 안 띄니까 눈에 잘 띄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도망갈까 봐. 제수복 색깔이랑 비슷해. 다 썼어? 괜히 다 썼어. 프라이팬 아직 남았나 봐. 오늘
선생님 화요일에는 집사람이 일주일 내내 밥하는 거 너무 짜증난다고 그래가지고 화요일마, 화요일마다 외식을 하거든 둘이. 어? 애들은 다 학교가 있으니까 점심에. 그래서 그냥 먹고 싶은 거 선생님이 이렇게 화요일마다 사줘. 오늘은 둘이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 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3인분 넘게 먹은 것 같아. 근데 다른 고깃집보다 양이 너무 많더라고. 여기 아니 요 동네는 아니었거든. 근데 거기 아저씨가 좀 마음에 드는 게 고기를 진짜 저울에 재서 갖고 오셔. 대부분 눈대중으로 대충 이렇게 주고 마시잖아, 그지? 근데 맨날 이렇게 고기 받아보면 이게 맞나? 약간 좀 찜찜하잖아. 그 그람수나 이런 게, 그지? 대충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해가지고 내 기분이 되게 좋더라. 아예 그냥 그람수 딱 찍어서 이렇게 저울에 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일일이 다 재가지고 옆에 종이에다 몇 그램입니다 이렇게 아예 딱 주니까 훨씬 좋더라고. 더 신뢰감도 가고. 그래서 그런지 양이 되게 많던데. 되게 많이 먹었어. 삼겹살. 무슨 좀 특이한 삼겹살이던데. 무슨 돌멩이를 먹은 아니, 돌멩이를 먹은 게 아니라 무슨 돌멩이 삼겹살 말이던데. 잘 모르겠네. 괜찮았어 근데. 밑반찬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너무 많이 먹었어. 다 썼지? 자, 88번. 보겠습니다. 자, A랑 B가 반응해서 C를 만들어주는 화학 반응식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A랑 B의 질량을 다르게 해서 실험을 해볼 겁니다. 실험일은요, B가 32g, 실험일은 B가 48g이 들어갔어요.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걸 뭐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뭐를 다 썼는지도 물론 써먹긴 하시는데, 그거 이전에. 우리, 좀 전에 문제에서 했던 거. 변화량. 알겠지? 변화량이 일단 있는지 봐. 여기는 얼만큼 변했어, 부피가? 여기는 얼만큼 변했어요? 그렇지? 그 몇 대 몇이야? 1대 1란 말이야. 이게 중요합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알면, 봐, 여러분. 실험일에 B가 32g, B가 몇 g 남는데요? 8g. 그러니까 B를 몇 g 썼다? 그렇지. 24g 씁니다. 자, 이번에는 B를 몇 g을 넣어줬다? 48g. 자, 여기 몇 배 써야 된다고요? B를? 2배.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건 A가 몇 g이 남는답니다. A가 30g이 남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문제 빨리 풀 수 있단 말이죠. 자, 지금 B와 C의 개수가 뭐합니까? 같다. 이거 기억나? B와 C의 개수가 같으면 반응 후의 전체 부피는 반응 전 B의 부피와 같다. 왜냐면 어차피 B가 사라지는 것만큼 뭐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C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반응 후의 전체 부피가 2V니까 얘도 얼마라는 거죠, 여러분? 2V. 여러분 8g은 몇 V야? 얘는? 그렇죠. 0.5V. 전체 2V가 돼야 되니까 C는 얼마가 생긴다? 1.5V. 얘도 1.5V 생기죠. B는 얘는 얼만큼 사라지죠? 당연히 1.5V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반응 전 전체 부피가 5V니까 A가 몇 V가 있었네요? 3V. A 3V를 쓰는 거니까. 자,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 됩니까? 그죠? 2대 1대 1 이렇게. 그래서 A 앞에 개수는 뭐가 되는 거야? 2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오케이? 자, 그럼 B 48g 그럼 몇 V가 되나요? 이거는
32g이 2V니까 요거는 3V. 그죠? 반응전이 다 해서 11V가 돼야 되니까 얘는 몇 V만큼 있었다? 얘는 8V. 그럼 여러분 얘를 3V만큼 쓸 때는 몇 V를 씁니다? 6V. 그 얘가 얼마가 남는 거죠? 2V가 남는 거죠. 그러면 A 2V가 30g이니까 A 6V는 몇 g이 돼야 돼요? 90g. 2V가 30g, 6V는 3배니까 90g. C는 얼마가 만들어진다? 138g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실험 2에서 생성된 C의 질량은 138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네요? 69. 됐지? 오케이. 자, 89번? 아니지. 89번 맞지? 자, 이것도 안 풀어봤지? 네, 봐봐, 여러분. 아니, 물질 상태 좀 봐줘. 다 뭐야? 다 기체지. 근데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밀도가 차이가 있어, 없어? 이게 뭘 뜻해주는 걸까? 반응을 해도 기체 분자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려면 반응물의 계수합과 생성물의 계수합이 서로 뭐 해야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그죠? 여기도 얼마가 되겠다, 여러분? 5. 괜찮지? 그 다음에, C가 몇 대 몇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반응하는 것도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다? 1대 4.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 총 질량도 알고 전체 기체 밀도비도 알아요. 그러면 반응 전에 전체 부피비도 알 수 있다. 부피는 뭐분의 뭔가요? 밀도분의 질량. 그죠? 그러니까 실험 1, 2분의 총 질량이 얼마? 5W. 자, 실험 2는 5분의 총 질량이 얼마가 됩니다? 25W.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몇 대 몇인지 봐줄래요? 1대 2 이렇게 됩니다. 그죠? 맞아요.
이게 1대2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얘랑 얘랑 1대2가 돼야 되니까 이거를 A개, 얘를 B개, 얘를 6B개라고 봐도 되잖아. 그죠? A 플러스 6B는 A 플러스의 몇 배다? 2배다. 그죠? 그럼 A 플러스 6B는 A 더하기 뭐랑 같다? 2B랑 같다. 그럼 A가 얼마야? A는 4B. 그죠? 그래서 여기다 4 이렇게 정하자. 그러면 분자수가 4, 4, 여기는 1, 여기는 얼마? 6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괜찮나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A가 4개, B가 1개. 자, 여기는 A가 4개, B가 6개인데요. 아까 분명히 실험 1과 실험 2는 1대4로 반응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하나 쓸 때 얘는 몇 개를 쓰면 됩니다. 4개를 쓰면 되죠. 얘는 몇 개가 남고요? 2개가 남습니다. 그럼 얘도 뭐 해야죠? 이거는 다 써야죠. A랑 B가 1대1이구만. 맞지? 근데 변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1이면 요거는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질량 좀 입혀볼까요? 여기다 입히지 뭐. 아이고, 여기 흰색으로 맞출게요. 이거는 개수. 자, 질량을 입히자. 얘가 Wgram, 얘는 얼마? 24W. 얘를 W를 쓸 때, 얘는 얼마를 씁니까? 16W? 맞아요. 자, 이 16W 써. 괜찮지, 그지? 이게 3대2가 돼주는 거니까. 얘는 만들어진 게 얼마예요? 17? 오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면 A 플러스 B는 몇 C가 되는데요, 여러분? 2C. 반응하는 질량비가 1대 16대 얼마다? 17이다. 근데 문제 조건에 A의 분자량을 얼마라고 하자라고 줬습니까? 2라고 하자. 그럼 얘는 32가 필요하고 얘는 얼마? 34만큼 만들어줘야 1대 16대 17이 되는 거죠. 그러면 C 2몰의 질량이 34g이니까 C의 분자량은 17. 그렇죠. 그래서 A가 1이었죠. C의 분자는 얼마가 됩니다. 여기는 17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아까 실제 질량 얘가 17W가 만들어졌네요. 얘는 얼마가 생겨요?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7W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겁니다. 17, 17 지워지는데요. 답이 얼마야? 4분의 1W. 그래서 1번. 괜찮지?
다 썼어? 오케이. 자, 이번에는 90번. 이거 되게 특이한 문제다. 90번. 자, 이게 왜 특이한지 볼게. 이게 단위 부피당 분자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 단위 부피당 분자수는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란 소리야. 그치? 전체 분자수를 전체 부피로 나눠준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실린더가 있어. 그치? 자, 여기는 이렇게 실린더가 있다고 가정해 볼 거야. 이게 지금 피스톤이에요. 그리고 압력이 서로 같아. 그럼 이거 봐봐. 여기 들어있는 기체양과 여기 들어있는 기체양은 딱 봐도 다르잖아. 그치? 근데 내가 단위 부피당 그러면 색깔 잠깐 다른 걸로 해야지. 자, 같은 부피일 때니까 내가 지금 빨간색 네모 있지? 이 빨간색 네모를 단위 부피라고 볼게. 그러면 A 경우랑 B의 경우랑 이 빨간색 네모에 해당하는 부피는 서로 뭐 한 거야? 어차피 같은 거야. 그래서 이 경우건 이 빨간색 네모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잖아.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서로 뭐하다? 같다. 이렇게 돼주는 거거든. 그래서 단위 부피당 분자수는 다 똑같아야 돼. 자, 여기 합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합이 12n이 돼야 돼서 얘가 4n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얼마가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 분자수가 아니라 이거는 분자수 비율을 알려준다. 분자수 비.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들어있는지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쌤이 하는 거 잘 보세요. 자, 맨 처음에 x랑 y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같은 분자수만큼 있었어요. 반응 전에. 그죠? 근데 y는 다 쓰고 x가 남는데요. 자, 여러분. 만약 a랑 b가 같은 수만큼 들어있다면 누굴 먼저 쓸까요? 응? a랑 b가 그지? 왜냐면 b를 한 개씩 쓸 때 a는 한 개 이상씩 써야 되잖아. 개수는 1 이상이니까. 맞지, 그지? 그러니까 y가 누가 돼요? 먼저 사라지는 게 a. 그죠? 그럼 x는 누가 되는 거야? b. c는 없다가 생기니까는 누가 되고 z.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아, 반응 완결 후에 b랑 자, z가 아니라 z는 z 뭐야? c죠, 그죠? b랑 c가 몇 대 몇으로? 1대 2로 존재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원래 반응할 때 b랑 c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여러분? 1대 2로 반응하죠? 그러면 원래 b가 몇 개 있었다? 근데 a랑 b가 1대 1로 존재했어야 되니까 a도 몇 개 있었다? 그래서 a를 2개 쓸 때 b는 1개 써서 개수 b가 2대 1대 2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a 앞에 개수는 얼마? 2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실험 2를 볼게요. 실험 2는 반응 후에 자, a랑 c가 몇 대 몇이 됩니다? 1대 2가 됩니다. 아까 개수비 2대 1대이니까 2대 1대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반응 전에 a랑 b가 몇 대 몇으로 있었어야 됩니다? 3대 1. 오케이. 그래서는 y가 9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몇 인 되는 거죠? b가 여기는 3에. 그죠? 왜? 합해서 얼마가 돼야 되니까? 12에. 근데 a랑 b가 3대 1로 들어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2 곱하기 x 플러스 y가 13. 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6.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치? 이 문제가 되게 좀 특이한 타입이어서 일반적으로 잘 안 나오는 문제 타입이라 일반 참고서에는 잘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애들 많이 틀립니다. 접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문제를 시도를 다 하긴 다 했네, 그죠?
어. 그게 중요하죠. 어? 시도해보는 게 중요하죠. 틀려도 괜찮아. 성현이 시도를 안 했어요? 시도는 해야 됩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며칠만 더 고생하면, 다음 주에 올 때는 다 고쳐져 있겠다. 그지? 응. 아니, 아예 통째로 바꾸는. 응, 응. 기존에 있던 엘리베이터 아예 뜯어내고, 새로운 엘리베이터 수명이 있어서 더 쓰고 싶어도 쓰면 안 돼. 법으로 정해져 있어. 안전 때문에 바꾸도록 돼 있어. 그래서 지금 관리비를 많이 내고 있어. 아파트도 그렇잖아.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오래되면 다 바꿔야 되잖아. 그지? 여러분들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꾸지 않았어? 그치? 맞아. 수명이 30년인가 그래. 30년 지나면, 그치? 수명이 30년 지나면 법으로 다 바꾸게 돼 있어. 이 건물도 벌써 30년이 됐나? 아직 3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상가 건물은 연수가 좀 짧을 수도 있겠다. 그치?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죠? 상가 건물이냐, 아니 일반 주택 건물이냐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사용 연한이 다를 수도 있겠네. 자, 이번에는 91번 보겠습니다. 자, 실린더 A랑 B 양을 달리해 놓고 반응을 만들어진 실험 가와 나에서 반응 전후 상태를 나타내 준 겁니다. 자, 여러분, 얘는 부피가 얼만큼 줄었어요? V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자, 변화를 보자고. 가에서 A를 몇 g을 씁니까? 그죠? 16g 다 썼죠? 나에서는 A를 몇 g을 다 써요? 그러니까 A를 2배를 쓰니까 변화량도 2배. 그러니까 여기가 V만큼 줄이니까 몇 V가 줄어야지? 오케이. 그래서 얼마가 됩니다? X는 6. 이렇게 봐.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그쵸? 자, 오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를 볼 거냐면, 지금 보니까 이제 질량 관계를 좀 따져보자고요. 오케이? 자, 여기 다른 개수에다 미지수로 되어 있으니까 A 32g 하나씩, 오케이. 저거 B가 21g. 질량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C를 먼저 하고 갈까? 여기 C가 46g이 생겼죠? 그렇다면 얘네 C가 몇 g이 생겼다? 잘했어. 23. 이렇게 돼야 돼. 왜? 1대1로 반응하니까. 자, 그럼 여기 반응소의 총질량이 얼마야? 44. 44에서 16을 빼. 그럼 얼마? 28.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A 16g 쓸 때 B는 몇 g 쓴다? B를 7g 쓴다. 그러면 여기서 A 32g 쓸 때 B는 몇 g 쓰겠다? 14g. 그럼 몇 g이 남았다? 자, 여기 합이 얼마예요? 여기도 합이 얼마? 이게 딱 맞는 거죠, 이렇게. 됐지? 그 다음 이제 이거 할 수 있잖아, 이제. 각각 부피가 얼마인지. 응? A가 A개, 요거는 2A개. 오케이? 얘는 B개, 얘도 얼마로 잡어? 얘도 B개. 이렇게 잡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반응 전에 A만 A개 더 있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부피가 얼만큼 차이나? 그렇지. 그러니까 A개가 2V야. 그러면 요거는 2V야. 얘는 몇 V가 되는 거야? 이거는 4V가 되는 거야. 그럼 B21g은 3V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C가 2V가 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A를 2V만큼 쓸 때 B는 V만큼 쓰고 C가 2V가 만들어지니까 계수비는 2대 1대 2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괜찮지? 그러니까
1대 2가 되는 거야. 자, A와 C 합은 얼마? 4.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A 두 개랑 B 한 개가 반응해서 C를 두 개를 만들어 주는데 반응하는 질량비를 보자고요. A가 몇 그램? A가 16g 반응할 때 B는 몇 g 반응한다? B는 7g. C가 몇 g 만들어 줘요? 23g. A의 분자량은 얼마? 어차피 A랑 C는 개수비 같으니까 반응하는 질량비가 분자량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 되죠? 16분의 23. 그죠? 다 맞는 거. 하나 남았지 이제. 어. 규리가 첫째야? 그냥 언니가 있어 오빠가 있어. 오빠는 몇 학년이야? 1학년? 오빠는 학교 어디 다녀? 충고? 공부 잘해 오빠? 우리 충고에 공부 잘하는 데 많이 간 것 같은데 보이래? 지금 고1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가 봐. 형 고1 애들. 그지?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서연이하고 그도 같은 친구겠네? 서로 알겠네 둘이. 그지? 음. 나이가 딱 2살 차이? 동생은 없지? 서연이 동생 있어? 어. 고양이 말고. 고양이는 수컷이야, 암컷이야? 얘네 고양이? 이 고양이 수컷인데. 그러게. 해야 되는데. 보통 몇 개월 때 많이 해? 두세 살? 얘는 이제 3개월인가 4개월밖에 안 되는데 벌써 해야 되나? 응? 아니 의사쌤이 그때 11월쯤에 하는 게 좋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왜 그렇게 빨리 하나? 응? 그런가? 병원에서 알려주는 대로 해야지. 근데 고양이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치? 응. 음, 음, 막 진물 같은 거 나오고 막 그래서? 자,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C가 솔리드야. 그치? 자, 지금 보면 전체 기체가 처음에 N몰만큼 있었어. 그래서 가에서 나로 갈 때, 자, 일부가 반응해서 C도 만들어지고 D도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맞지요? 자, 이번에는 나에서 다로 가니까 누굴 다 썼네요. A를 다 썼다. 괜찮죠? 자, 그럼 하나씩 이거부터 볼까요? 실린더수 전체 기체 부피비 나대 나는 몇 대 몇이다? 23대 20 이렇게 되십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여러분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뭐를 볼 거냐면 여기 몰이 나와 있는데요. D가 X몰, A가 X몰 같죠? 이게 힌트예요. 응?
그죠? 이게 힌트예요. 이게 왜 힌트냐면 여러분, 자, D가 X를 요거 계속 3이잖아요. 그죠? 얘를 3이야 라고 가정하면 A도 얼만큼 남아있는 게 되나요? 3만큼 남아있는 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A를 3만큼 쓸 때 여기는 D를 얼만큼 더 만들어요? 9개를 더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D는 여기서 몇 개, 여기는 12개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은 패턴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에서 나로 갈 때는 그러면 A를 몇 개를 쓴다? 하나 쓰죠? D가 3개 만들어지면 A 하나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럼 봐봐. 이건 A 하나 쓰고 이건 A 3개 쓰는데 A 3개 쓸 때 얼만큼 줄어? 3만큼 주니까 A 1개 쓸 때 1만큼만 줄어져서 여기는 전체를 얼마라고 보자? 24라고 보자. A는 그럼 몇 개가 있었다? 4개가 있었다. 여기는 몇 개 B가 그러면 20개가 있었다 라고 보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럼 B는 그럼 몇 개 써야죠? 3개 쓰고 17개가 남습니다. 그죠? 합이 얼마? 그래서 24. C는 솔리드니까 빼시고. 알겠죠? 그죠? 나에서 다루갈 때 A를 3개 쓸 때 B는 9개를 씁니다. B가 얼만큼 남는다? 8만큼 남죠? 그래서 둘이 더한 게 얼마?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N이 얼마일 때 24라고 한다면 X는 3에 해당한다. 오케이? 자, 이제 질량 정리해봐야죠. 자, B 8개를 32W. 그럼 B 하나는 얼마라고 하면 돼? 4W. 그러면 여기는 B가 20개가 있으니까 얼마라고 보면 되겠다, 여러분? 80W.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질량 다 더해줄래요? 더하고 있어요. 응? 94? 그죠? 94W. 그러면 A가 얼마? 총질량은 똑같아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면 A 4개가 14W니까 A 하나는 얼마가 된다? 4분의 14. 그죠? 괜찮지? 자, B 하나는 얼마라고 하자? 20개가 80이니까 4. 이렇게, 그죠? 그러면 24분의 3 곱하기 여기 얼마예요? 14분의 16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싹싹 8, 그치? 싹싹 2. 답은 얼마? 괜찮죠? 아유, 드디어 양쪽 관계 끝냈습니다. 많이 했네요. 92문제. 그지? 자, 요거 정리하고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얘 어디 갔지? 야. 다 썼어요? 응? 어디 갔지? 어떻게 꺼야 되지? 잠깐 멈춤을 해야 되는데, 그지? 아니야. 여기 있다. 녹화. 됐다. 자, 여러분. 이제 농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도. 자, 일단 용액이 뭔지부터 알아봐야 돼요. 용액은 뭐랑 합친 걸 용액이라고 하냐면 용매와 용질을 더한 거. 이게 용액이에요. 용매가 뭔지 알아? 용매? 그치? 녹여주는 애들이 용매. 용질은 녹아 들어가는 애들, 그죠?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 있어. 그럼 누가 용매? 물이 용매. 소금은 용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자, 만약 탄산수. 자, 이거는 물이 용매. 이산화탄소 기체가 용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알아? 고체도 있다. 고체. 청동. 청동이라고 하는 거는 굴이랑 주석으로 합친 게 청동이거든? 근데 얘도 솔리드고 얘도 솔리드예요. 쌤, 고체인데 우리 누가 용매입니까? 이럴 때는 양으로 따져요. 양이 많은 게 용매, 양이 적은 게 용지. 근데 있지? 액체랑 고체는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액체가 용매. 액체와 기체도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액체가 용매. 이렇게 들어가요. 부동을 뺄게.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알겠죠? 액체, 고체, 액체, 기체가 만나면 액체가 무조건 용매. 괜찮나요? 자, 그럼 혹시 액체랑 액체가 만나는 것도 있나요? 있죠. 소주. 물이랑 에탄올. 물이 더 많아요. 알코올이 더 많으면 죽어요. 알겠지? 요즘 나오는 소주는 알코올이 17% 정도밖에 안 돼. 알겠죠? 이 에탄올이 알코올이죠. 그러니까 이게 17%. 메탄올 먹으면 죽어요. 먹는 알코올이 아니야. 그건 좀만 먹어도 죽어요. 그건 독극물이야. 큰일 나. 알겠지? 근데 메탄올 구분이 안 가. 냄새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아. 진짜 조심해야 돼, 얘들아. 자, 공기는 질소가 제일 많아요. 다음 산소, 아르곤. 이런 애들 양이 적으니까 이런 걸 용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액체, 고체, 액체, 기체가 만나면 액체가 무조건 용매, 양과 상관없이 같은 상태로 만나면 양으로 따진다. 됐죠? 오케이? 자, 농도 갑니다. 첫 번째, 퍼센트 농도.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퍼센트 농도는 분모가 누구 질량이 들어갑니다? 용액의 질량분의, 자, 분자는 용질의 질량 곱하기 얼마? 100. 이게 퍼센트 농도가 돼요. 오케이? 됐죠? 이런 거 있잖아요. 비커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자, 비커에다가 물을 100g을 넣었다. 여기에다가 소금 있지. 소금을 50g을 넣어봤대. 근데 소금이 25g이 녹지 않고 남았다. 그러면 용액을 150이라고 해야 될까? 125라고 해야 될까? 용액은 120. 용질은 녹아 들어간 것만 용질이야. 그 용질의 질량 얼마로 갈 거야? 25. 그쵸? 곱하기 얼마? 100. 그러니까 몇 프로가 나와요? 20%. 이런 식으로. 괜찮지? 이거 빨리 적어야 돼. 필요한 것만 얼른 적어. 바로 몰롱도로 바로 갈게요. 응? 사실 거기 다 써있긴 해.
뒤에? 네, 1대1로 수업하는. 여러분 수도 주사를 1, 2차를 다 맞았어? 가끔 백신이 불량이 있는 건지 분명히 맞았을 텐데 말이야, 그치? 맞았는데도 걸리는 애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하긴 뭐 백신도 불량이 있을 수 있죠, 그치? 백신이라고 하는 게 수두인데 병원균이지. 수두 병원균을 막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백혈구 중에 기억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억세포. 실제로 이렇게 마치 컴퓨터에 메모리 저장해 두는 것처럼 그 병원균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둬요. 그래서 백신 주사를 맞으면 병원균을 맞는 거야. 약화시킨 병원균.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들이 걔를 끌고 가서 막 고문을 하죠. 그래서 걔의 약점을 다 찾아내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병원균이 들어오면 이미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대처가 빠르죠. 그래서 아프지 않고 병원균이 들어와도 물리친다. 그래서 그걸 예방한다는 표현 쓰는 거야. 예방접종. 독감도 마찬가지지만 그 해 유행하는 독감. 왜냐면 워낙 바이러스가 독감 바이러스가 워낙 변형이 심하니까 그 해 유행하는 독감.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 같은 거 맞기도 하잖아. 그죠? 근데 감기가 심하면 독감이 심해. 그죠? 독한 감기가 독감이야? 이 감기는 정복이 안 돼요. 수시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변형된 감기 바이러스지 뭐. 그죠? 그렇죠. 백신을 다 맞았잖아. 뭐 예전에 막 1차, 2차, 3차 막 맞았잖아요. 그죠? 쌤도 나도 3차까지 맞은 것 같은데. 그쵸.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지.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변종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살짝 변종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또 감기처럼 또 왔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 어떻게? 그냥 둬요? 그냥 아픈 애만 학교 안 가고 집에 쉬는 거지. 옛날에는 수두가 엄청 무서운 질병이었잖아. 그치? 옛날에는 백신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때는 막 마을을 막, 그지? 아예 그냥 폐쇄해버리고 막 그랬어. 다 적었죠? 자, 이번에는 몰롱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몰롱도. 자, 몰롱도는 대문자 M으로 나타내줘요. 이게 morality. 이거 약자입니다. morality. 알겠죠? 그래서 몰롱도는 분모가 뭐가 들어가냐면 용, 액, 부피, 분자.
R자는 용질의 몰수. 이 용의 부피는 기준을 리터 단위로 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산화나트륨 20g이 녹아있는 수용에 500ml가 있습니다. 얘를 몰농도로 바꿔보세요. 그럼 여러분 분모는 500ml를 리터로 바꿔주니까 0.5리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NaOH는 화학식량이 40이니까 몇 몰이 되십니다. 0.5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몰농도로 바꿔주면 얼마가 되줍니다. 1몰 퍼 리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1몰농도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알겠죠? 이게 몰농도. 근데 이 몰농도는 자 사실은 화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농도기는 한데요.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온도가 변하면 알겠죠? 뭐도 변한다? 몰농도도 얘도 바뀝니다. 온도가 달라지면 몰농도도 달라요. 봐봐 여러분. 만약에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뭐 하겠죠? 부피가 커지죠. 몰수는 안 변해. 온도가 변해도.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분모가 커지니까 몰농도는 뭐 할 겁니다? 감소. 이렇게. 알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죠. 그러니까 몰농도는 작아지겠죠. 괜찮지? 자, 다음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작아지니까 몰농도는 뭐 하겠다? 몰농도는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것도 일단 적어주시고 네, 기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액체는 압력이 변화해도 액체의 부피는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자 희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희석이 무슨 말이야? 어? 희석? 물 타는 거. 물 타서 농도를 묽게 만드는 거. 그걸 희석한다는 표현을 쓰잖아. 그치? 자, 예를 들면 라면을 끓였는데 라면이 너무 짜. 뜨거운 물을 좀 부어. 간을 맞추려고. 그런 게 희석하는 거죠. 그럼 물을 부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수프, 즉 소금이라고 가정해볼게. 소금의 양은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하지. 그냥 물만 더 많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희석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용질의 몰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 알겠죠? 이석할 때 용질의 몰수는 일정해. 그럼 아까 자, 몰농도는 용질의 몰수를 뭐로 나눠주면 돼요? 부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랑 부피랑 뭐 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 몰농도 곱하기 처음 부피는 나중 몰농도 곱하기 나중 부피랑 뭐 할 겁니다? 같을 겁니다. 이게 희석. 뭔지 알겠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이 몰농도에 NaOH 300ml가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첨가를 했어요. 응? 물을 첨가해서 총 부피를 500ml로 늘렸다. 그러면 이때 희석시켰을 때의 몰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M1 V1은 M2 V2 이렇게. 자, 원래 몰농도가 얼마? 2. 원래 부피는 얼마예요? 0.3m. 이거는 나중 농도 곱하기 나중 부피가 얼마가 됩니다? 0.5L. 그럼 나중 농도는 얼마야? 5분의 6이니까 나중 농도는 1.2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시속. 무슨 알겠죠? 괜찮지? 오케이. 자, 또 얼른 피정을 적어줘. 이제 이거하고 혼합농액하고 화투에서 나오는 공식은 알면 좀 편하게 해서 그것도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다 적었어? 성희는? 아직? 됐어? 오케이. 자, 이번에는 혼합용액 몰농도 구하기. 혼합용액은 말 그대로 용액끼리 뭐 하겠다는 거지? 합치겠다.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1 몰농도에 NaOH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200ml가 있습니다. 요거랑 2 몰농도에 NaOH가
300ml가 있습니다. 이거를 합했어요. 이걸 합했을 때 혼합용액의 전체 몰농도를 구해봐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랑 두 번째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더해주면 혼합용액 전체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랑 뭐 할 겁니다? 같을 거다. 더하면 같겠죠. 용질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자 M1V1 더하기 M2V2는 혼합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혼합용액의 부피 이렇게 해주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M1V1 요거는 1 곱하기 얼마? 0.2. M2V2는 2 곱하기 얼마? 0.3. 이거는 토탈 몰농도 곱하기 전체 부피가 얼마가 돼줍니다? 0.5가 돼줍니다. 자, 이거 합이 얼마입니까? 0.8. 0.8을 0.5로 나눠줘라. 그럼 토탈 몰은 얼마가 되겠네? 5분의 8이니까 1.6이다. 어때? 괜찮지? 뒤에 이 몰농도 문제가 40문제가 있었나? 이건 다 풀어라 아마 시켜봐야 되겠다. 맨 마지막 페이지를 펴봐. 제일 마지막 페이지. 42번? 40? 그거 한번 풀어라고 시켜보면 되겠다, 그죠? 어? 안 어려워, 안 어려워. 그냥 보이기만 이렇게 보여. 됐어? 자, 이번에는 으쌰. 두 가지만 더 해줄게요. 표준 용액 만들기. 우리가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기준이 되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거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몰농도를 알고 있는 걸 그냥 표준 용액이라는 표현을 써. 알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자 1 몰농도의 NaOH 수산화탄륨 수용액 500ml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알겠죠? 얘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줄게. 일단은 첫 번째는 용질 몰수가 필요해요.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랑 부피랑 곱해주니까 1 곱하기 0.5리터에서 몇 몰이 필요합니다? 0.5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죠? 두 번째는 용질의 질량이 필요해. 자, 용질의 질량은 몰수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잖아? 1몰 질량, 즉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그러면 질량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0.5몰에다가 NaOH가 화학식량이 40이야. 그러니까 몇 g이 필요하다, 여러분? 20g이 필요하다. 오케이? 그건 괜찮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전자조울이 하나 있어야 돼. 전자조울 알지? 전자조울 사용법 알아? 일단 약포질을 먼저 하나 깔아. 0점 버튼을 눌러. 그렇지. 그리고 봐. 예를 들어서
이게 약포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 NaOH 저기 고체 가루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약스푼으로 떠서 이게 몇 g이 될 때까지 20g이 될 때까지 측정을 하는 거지. 뭐만 알겠죠, 그죠? 네 번째는 자 비커를 너무 큰 거 말고 적당한 사이즈의 비커에다가 증류수를 많이 넣으면 안 돼. 증류수는 한 100ml 정도만 넣어. 그런 다음 얘를 여기다 뭐해? 잘 녹여줘. 알겠죠? 어? 그런 다음 다섯 번째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가 있어. 자,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부피 플라스크라고 불러줘. 부피 플라스크에다 얘를 뭐해? 옮겨 담아. 그럼 한 요 정도 이렇게 차. 알겠지, 그죠? 그럼 이제 뭐가 있냐면 식기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 식기병. 식기병은 아유, 좀 그림이 이상하게 됐네. 그죠? 밑에 있다가 쳐봐. 약간 샴푸통처럼 생겼지, 그냥. 여기다가 증류수를 넣어. 얘를 말랑말랑해서 누르면 증류수가 이렇게 나와. 그걸로 얘 벽면을 씻어. 얘를 헹군 물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이걸 한 두세 번 반복을 해. 어? 이거 왜 하는지 알아? 혹시 이 벽면에 뭐가 묻어 있을까봐? NaOH가 묻어 있을까봐 저걸 씻어서 넣어주는 거야. 더 정확하게 하려고. 뭐만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여기가 500ml 눈금이야 라고 하면 딱 500ml 눈금에 맞게끔 이제 뭘 넣어줘? 증류수를 더 첨가해서 이 높이까지 딱 맞춰주면 그러면 표준 용액 만들기 끝. 알겠죠? 근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쌤 그냥 증류수 500ml 준비하고 에너지 20g 넣어서 막 흔들면 안 되나요? 안 돼요. 500을 벗어나. 이게 용액이 500ml란 말이야. 가루가 녹아 들어간 상태에서 500이 돼야 돼. 다 합치면. 뭐만 알겠죠, 그죠? 거기 써있기는 여기 필요한 것만 하나 적어줘. 응? 근데 그렇게 하면 감점. 알겠죠? 왜냐면 가루가 충분히 안 녹을 수가 있어서 안 돼. 알겠죠? 충분히 녹여서 넣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저거 누울 때 여기 벽면에도 뭐 하는 것들이 또 생기니까 묻는 것도 생기니까 알겠죠? 그렇게 안 합니다. 원래는 할 때 이게 그냥 부을 수가 없으니까 깔때기도 쓸 거 아니야. 깔때기도 씻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찍찍찍 해가지고 얘들 또 씻어 내려야 되거든. 알겠지?
서희는? 자, 요거는 쌤 책에도 써있긴 하긴 한데 원래는 화투에 써 있는 거거든. 자, 여기 보세요.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전환하기. 예를 들어서 A 퍼센트 용액이 있습니다. A 퍼센트 용액은 용액을 몇 g이라고 할 때 용액을 100g 있다라고 할 때 이 안에 용질이 몇 g이 들어있는 거예요. 용질이 Ag, 이게 퍼센트 농도입니다. 근데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가 필요해. 그러니까 용액 질량을 용액의 부피로 바꿔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질량을 부피로 바꿔야 되니까 용액의 밀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를 보통 씁니다. 그러니까 용액의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니까 얘는 D분의 얼마? 100 이렇게 들어가면 됐습니까? 단위는 밀리리터 이렇게 돼줍니다. 자, 이번에는 용질의 질량을 이제 용질의 몰수로 바꿔볼 거예요. 자, 용질의 질량을 용질의 몰수로 바꿔주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화학식량이 필요합니다. 화학식량을 X라고 해보겠습니다. 용질의 몰수는 X분의 얼마가 돼줍니다?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니까 용액의 부피가 얼마? D분의 100이죠. 근데 얘를 리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100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용질의 몰수는 X분의 얼마다? A다. 이걸 정리하면 X분의 10AD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게 그게 몰 농도가 되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쌤 책에는 얘를 M으로 해놨는데 얘도 M, 얘도 M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X로 바꿔본 거야. 그냥 X가 뭐라고요? 이거는 화학식량. 자, A가 뭡니다? A는 퍼센트 농도, D는 뭐가 되고? D는 밀도 이렇게 되시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적어주시죠. 괜찮아? 그럼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좀 잠깐 앉아있어. 아직 정리하고 있어. 뒤에 다 적었지. 그러면 풀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풀어오는 거야. 40번까지. 알겠지? 저기 다 적었어요? 보면서 해도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